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결핍 관련 내용입니다. 외도 피해자는 외도의 발생 원인에 대해 외도 행위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언급합니다. 외도는 외도 행위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결핍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모든 사람 중 결핍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핍은 출생부터 시작하여 생깁니다. 특히 원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결핍은 상처와 아픔을 만들고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핍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결핍은 한평생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어도 결핍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지 않았을 경우와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그렇죠. 결핍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파트너를 선택할 때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죠. 예를 들어 애정과 애착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분은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 채워주지 못할 경우와 혹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타성에 젖는 속성 때문에 결핍이 채워졌다는 느낌은 시간이 지나며 약해지죠. 이에 결혼 생활도 권태에 빠집니다. 심지어 알콩달콩한 삶을 살아가는 부부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알콩달콩한 삶에 대한 권태와 타성이 그 위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부부 사이에 흠이 되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들은 성숙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요. 그러지 못한 부부들의 경우 가정폭력, 이혼위기, 외도사건이 벌어지죠. 원가족에서 생긴 결핍은 결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결핍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이에 결핍을 채워달라는 욕구는 욕망으로 탈바꿈하고 욕망은 탐욕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욕구가 욕망으로, 욕망이 탐욕으로 바뀔 때마다 그 강도는 더 강해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이에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욕구와 욕망, 그리고 탐욕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여기에 외도의 유혹이 다가오면 외도는 쉽게 발생합니다. 인지적으로 외도는 나쁜 것,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외도와 벗삼아 경계선을 넘죠. 외도의 경계선을 한 번 넘는 것이 어렵지 외도의 경계선을 한 번 넘고 나면 이왕 버린 몸과 같은 체념 속에서 혹은 나는 가족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또는 언젠가는 가족에게 돌아갈 자신이 있어와 같은 희망 고문, 긍정 편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신을 합리화 혹은 정당화하면서 외도의 늪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외도가 끌어당기는 구심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기질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하거나 자율성이 떨어지거나 책임의식이 약한 성정을 가진 분들의 경우 외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외도 상간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 종속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외도 상간자를 이상화, 우상하며 이혼 후 재혼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의 수렁에 빠지죠. 이때부터 외도 행위자는 욕망과 탐욕의 열차에 몸을 태우고 외도만 생각해도 외도의 설레임으로 외도만 생각해도 외도의 그리움 때문에 외도의 늪과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외도로 통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에 어떤 분들은 외도 때문에 집에 오면 화와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외도 때문에 집에 오면 가족에게 더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추고자 가족에게 속죄 행위 혹은 보상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외도 피해자는 말합니다. 외도 직면 후 생각해보니 배우자가 외도 기간 동안 가족에게 더 잘했다면서
배우자가 외도 행위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외도는 발각됩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는 인사불성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의 자리에 부부가 함께 하는데요. 이때 외도 행위자를 분석해보면 도덕과 윤리의 의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원가족에서부터 생긴 결핍이 외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죠. 원가족에서부터 생긴 결핍은 결혼 후 핵가족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신의 결핍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핍에 대해 분석하고 탐색하려고 하면 저항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과 원가족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면서 결핍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섬세하고 면밀한 분석과 탐색, 해석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익히지 못하다 보니 외도 직면 후 잠시 동안 외도 행위를 주춤할 수 있지만 다시 외도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의 기관차가 아직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럼 결핍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긴 결핍은 영원히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효과적인 것은 성숙함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포기하거나 회피되지 않는 것이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심리적, 정서적 면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면역력이 있어야 결핍으로 인한 욕망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끝이 없기에 일정 부분 경계선을 정하고 스스로 자제력과 절제력을 가지려면 정신승리가 아닌 성숙함과 자존감이 필요하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받으라고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성숙함과 자존감 때문입니다. 외도 행위자는 미숙함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외도 행위를 벌이고 외도 피해자는 외도 직면 후 미숙함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 부부가 미숙함과 낮은 자존감의 수렁으로 빠지는 상황이 외도 직면 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와 보완이 없다면 한 번의 외도는 두 번째 외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외도와 결핍에 대해, 결핍과 욕망, 그리고 탐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외도를 도덕과 윤리의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진단이나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